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부산도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게 나온 지역이 있고요. 경쟁률이 안 나온 지역이 있어요. 경쟁률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도심이라도. 그만큼 지금 뭡니까? 수요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위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라는 겁니다. 수요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 있거든요. 지역의 어떤 검증된 자리이거나 아니면은 분양가가 주식시세와 비슷하거나 싸거나 뭐 이런 게 차이에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방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부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관심이 서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이 조금 관심 덜 받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지방도 속도는 없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 전진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요. 연식도 조금씩 확대되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방은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거래가 많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언론에 이제 조명을 못 받죠. 우리가 서울은 뭐 그 GTX 뭐 A다 B다 이렇게 막 C다 막 있잖아요. 그런 노출되는 환경이 굉장히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개발, 또 호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도 덜 되죠. 그렇다 보니까 지방이 지금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또 덜하지만요. 상승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상주가 1등이었어요. 근데 관심 없죠. 조명도 안 합니다. 만약에 서울이었다면요. 다르죠. 지금 이번에 동탄하고 지금 구리하고 상승이 크니까 또 규제를 했잖아요. 그런 언론에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 심리라는 이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집이 없다는 거가 기저에 있었거든요. 심리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규제했다가 또 풀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세 수급이라는 거하고 같이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집이 없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어딘가 가격이 상승한다. 어딘가에 지금 집이 부족하다. 전세가 부족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면요. 그게 발동돼 가지고 시장에 밖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돼 있는 것이 됩니까? 서울 수도권이죠. 늘 언론에 노출돼 있으니까. 예, 또 집이 부족한 것도 늘 서울의 자가가 제일 부족하잖아요. 그 환경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빨리 움직이고 거래도 빨리 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지방은 그게 잘 안 되죠. 원래 노출도 안 되고 뭐 중앙 뉴스에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죠. 지방 뉴스에는 한 번씩 이제 언급하죠. 대구도 지금 보니까 지방 뉴스에서는 대구 부동산이 지금 상승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부산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공급이 만든 시장의 환경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전문가라는 분이 공급이 작다 이야기만 하지 공급이 진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어떤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공급은요, 시장 환경을 만들면서 얘가 하는 일은 방향을 정해요. 얘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돌려보면요. 방향을 만들어요. 상승을 가는 방향인지 하락 방향을 만들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지난 3년 동안의 공급이 수요와 만나서 집이 부족한 신호를 전세에서 먼저 주거든요. 그게 전세 수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물을 끌 때 임계점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세 수급도 임계점이 있어요. 전세 부족한 임계점이 넘게 되면은 전세에서 매매가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방향을 정하고 전세 수급이 불꽃인 거예요. 예, 불꽃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잖아요. 그럼 특정 지역에 가격이 상승하면요. 그 상승한 가격을 보고 뭐가 발동하냐?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 기저에는 제가 공급 부족이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러면 그게 심리가 다시 심리를 자극하고 거래를 늘리고 막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급 부족이 만든 임계점에 도달했냐예요. 예, 그게 전세 수급의 지방마다 얼마냐예요. 보통 160이 넘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부산인데요. 지금만 171에 와 있거든요. 여기 160이 넘는 시점이 2025년 9월이잖아요. 실제 9월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갛게 된 게 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10월 딱 돼서 10월 13일자부터 매매가 0.01 플러스로 돌았었거든요. 요 시점하고 방금 봤던 요 시점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전세 수급하고 동일하다고요. 이게 이제 지난 장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 시점에 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턴하면서 매매 돌아섰잖아요. 근데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이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임계점 160이잖아요. 160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을 보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160을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평균을 상회하는 구간이 160 넘는 구간입니다. 전세 수급이. 또 한 개가 뭐냐면요. 전세 수급이 그럼 거래를 계속 늘리냐? 이건 아니고요. 전세 수급이 심리를 자극해서 거래를 늘리거든요. 심리의 그 배경에 뭐가 있다 했죠? 공급 부족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근데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나냐? 심리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거래가 160이 되면은 늘어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개 더 하자면은 심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에 있고요. KB는 매매 전망이 있어요. 주택연구원인가요? 거기도 주택 매매 심리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심리 지수가 더해질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를 계속해서 규제를 통해서 아니 대출을 통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체감 못하지만 원래 1월 거래가 좀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지금 약간씩 줄고 있어요. 예. 아마 하반기에 는 다시 늘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그러면은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상승을 하고 있냐 안 하고 판정하잖아. 그러면은 그 판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 물론 여기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지역마다 들어가서 실제 상승한 단지가 얼마 나오고 있고 금매가 얼마 줄었나 이런 거를 보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방향은 공급은 방향 했잖아요. 전세 수급이 불을 붙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노랗게 보인 게 전세 수급 그래프예요. 분홍선에 보이나요? 예. 요게 지금 공급입니다. 지금 이 전세 수급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공급이 줄면서 전세 수급이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지역을 판정할 때 상승 단지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 하락 단지가 얼마 있냐를 보거든요. 지금 뭐 해수동 이런 도심의 시장이 부산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지역을 보면 상승 단지 비율을 조사한 거예요. 부산 전체가 49.3%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거 50% 조금 더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해보니까 거의 여기 이제 49%대 있고요. 조금 좋은 곳이 뭡니까? 50%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조금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막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곳들은 이제 40% 후반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건매 비율을 보게 되면요. 안 좋은 곳에 건매가 많겠죠. 예. 그래서 건매 비율은 연제구, 동래구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이 건매가 20%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전히 지금 부산은 건매가 조금 있다. 대구는 건매가 많이 정리됐거든요. 건매의 어떤 그 안전성이라 할까요? 도시마다 좀 달라요. 예. 부산은 20% 정도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20% 위에 있는 지역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것은 뭡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래량이 충분하면 이게 이제 정리될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회수, 이제 거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체감은 지역마다 많이 차이 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연식별로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요. 예, 대구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20년부터 이제 5년 신축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2015년에 19년식이죠. 19년에 입주한 아파트. 예. 그리고 여기는 2010년부터 14년에 입주한 아파트. 여기는 이제 2014년이니까 11년차, 12년차 되죠. 거기서 여기는 15년차, 16년차까지 지금 올랐죠. 예.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대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쌉니다. 요 대구거든요. 여기 보면 연식별로 상승률이 있잖아요. 연식이 안 좋을수록 상승률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5년에서 2009년에 입주한 아파트들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최소한은 2000년씩까지는 저는 괜찮다 봐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시라. 왜냐하면 2005년, 6년, 7년 때부터 어떤 아파트 나오냐면 브랜드 아파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직주 아파트 시작됐습니다. 그 갈리는 해가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구축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1999년부터는 연식이 이제 90년대로 가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최소한 신축을 하셔라. 이제 구별로 보게 되면요. 좀 많이 좀 달라요. 연제구가, 동래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해운대구도 올랐고, 해운대구는 여기 2010년에서 14년씩이 좀 많이 올랐네요. 여기 이제 뭐 해운대 자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남구도 여기 2010에서 14년씩이 좀 많이 올랐네요. 예. 지역마다 한번 보세요. 연제구는 2000년까지 올랐고, 수영구는 2005년까지 올랐고, 그리고 동래구도 2005년까지, 동구는 2015년까지. 제일 연식이 지금 덜 올랐죠, 동구가. 연식이 좋은 거 덜 올랐습니다. 그죠? 해운대구는요, 2005년식까지. 남구는 2010년까지. 다 다르죠. 그래서 지역이 조금 괜찮은 지역, 선호도가 있는 지역들은 연식이 조금 더 많이 퍼져나가 있고요. 예. 지역이 조금 외곽이거나 구축이 많은 지역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지금 신축만 올랐고, 그 준신축도 오르지 못했죠. 4호 같은 경우는 준신축도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하자면은, 부산은 언덕하고 평지가 있죠. 만약에 평지에 준신축, 언덕에 신축, 부산 분들은 어떤 스택 할까요? 네. 평지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는, 대구는 일관적으로 순서대로 돼 있는데요. 부산이 조금 섞여 있죠. 이게 아마 그 평지와 언덕의 차이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돼 있다. 근데 연차별로 움직이는 거는 명확하다. 그리고 구축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만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에 구축까지 수요가 밀려갈지 안 갈지는 굉장히 미지수다.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공급이 극단적으로 적지 않으면은 이까지 밀려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은 대구와 다르게요. 공급이 조금 되거든요.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예. 대구는 급감해버릴 거예요. 부산은 도심에 공급이 좀 되긴 하지만은 공급이 적은 편이거든요. 2006년 들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일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지금 핫한지를 조금 뽑아본 거예요. 작년 1월부터 6월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달 비교해야 되니까 6개월을 비교해 본 거예요. 해보니까 남천동, 역시 남천동이 제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해운대 자동, 그리고 동래구 수안동, 사직동, 우동, 여기 초업이 들어가 있네요. 예. 아마 여기 신축이겠죠. 예. 연제구, 거제동, 동래구 명, 다 좋은 지역들입니다. 좋은 지역들이 작년 대비해서 꽤 많이 가격이 올랐다. 여기 9%에서 7.4%가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래가 많이 증가한다. 이건 착시 효과 있다 했잖아요. 작년에 기저효과에 많이 적었던 곳이 많이 늘면은 이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했죠.
동래구 수안동, 덕천동. 덕천동은 구축이 많잖아요. 예, 구축이 많고, 여기 좀 언덕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늘었는 것을 좋아서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기저효과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수정동, 남산동, 여기 문현동 있고요. 부암동, 부전동. 우리 지역이 선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장도 거래가 회복됐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외곽으로도 거래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거래가 가장 활발해진 단지입니다. 양정동의 양정 포레힐스 스위칭 1차네요. 2024년 신축이네요. 그리고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2022년식 거래가 10건에서 36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는 작년에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을 같이 봐야 된다. 2019년식 단감동 서면 2차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요. 사상 덕포동 사상 중흥 S클래스 신축 위에 다 자리 잡고 있나요? 대구는 다 신축이었거든요. 해운대 우동 96년식 센텀 3함 그리고 해운대가 있네요. 2차 1단지 2018년식 자동의 벽산 2 96년 밀락동 여기 2003년식이네요. 연식이 조금 내려간 것도 있죠. 부산은. 그래서 부산은 대구보다는 조금 더 연식이 조금 섞여서 움직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연식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해변가에 조망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평지에 있다는 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그 부산에 이제 그 작년 대비 핫한 단지까지 한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공급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인과 관계, 인과 체인들을 쭉 훑어보면요. 과거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단 한 개 틀린 게 뭐냐면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만 지금 주고 있지요. 모든 것들은 과거와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거래가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구축까지 수요가 안 내려갈 수 있다. 많지 않은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할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과 상관없이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지방도. 그래서 지금은 과거같이 구축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부산도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을 높게 나온 지역이 있고요. 경쟁이 안 나온 지역이 있어요. 도심인데도. 지역의 어떤 검증된 자리이거나 아니면은 분양가가 주시세와 비슷하거나 싸거나 뭐 이런 게 차이에 따라서 경쟁률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도심이라도. 그만큼 지금 뭡니까? 수요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위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조금 완화되지만은 그 완화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선택하면 되거든요. 네. 오늘은 대구에서 부산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지방을 좀 돌아가면서 이제 울산하고 대전, 뭐 광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